집안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하고 재운을 크게 개선하고자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안 곳곳에 다양한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유한 가정에서는 남들이 잘 모르는 풍수 비법을 활용하여 특별한 식물을 집안에 배치하곤 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 비밀의 식물 두 종류와 운을 오히려 해치는 절대로 키우지 말아야 할 식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어떤 식물이 집안의 풍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각 물건이 그에 맞는 공간과 올바른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택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양택에서는 식물이 집안의 기운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식물을 두었을 때는 안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에 퍼져 가족들이 모은 재산이 소진되고 건강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집안의 불운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식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식물의 위치와 종류가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집안은 어떻게 식물을 배치하여 점점 더 부유해지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집안에서의 식물 배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글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앞날이 순탄하게 될 것이며 재물운과 건강운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분위기와 재운을 더욱 향상시키는 첫 번째 식물로는 극락조를 추천드립니다. 극락조 식물은 영원불멸의 상징으로 한번 집안에 들어온 재물이 계속해서 유지되며 자신은 물론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대대손손 복을 이어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식물은 넓은 잎을 가진 멋진 외형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음이온과 전자파 흡수에도 유익합니다.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재물운 및 좋은 운을 불러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극락조와 비슷하게 생긴 여인초를 같은 식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은 어린 상태에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여인초는 성장하면 무려 30m까지 자라는 반면 극락조는 일반적으로 약 150cm 정도의 높이에 이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의 크기가 본인의 키보다 크면 그 식물이 공간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금전운과 건강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한 여인초를 관리하지 못하면 식물이 좋은 기운을 모두 흡수하여 집안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는 여인초 대신 극락조를 키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선택과 관리를 통해 집안의 풍수를 개선하고 행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은 보이는 상하, 사방, 산과 물 등의 현상 세계의 모습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학문입니다. 반면 리기심성론은 보이지 않는 천지와 대자연의 이치를 밝히는 이론입니다. 리그에서는 극락조 식물이 변화와 진화, 열망의 확장을 상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극락조는 긍정적인 변화와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몸과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앞날에 다가올 행운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지리학과 리기심성론 모두 극락조를 훌륭한 운을 불러오는 식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극락조가 변화, 쇄신, 성장을 상징하는 불의 기운을 활용하여 집안의 가족들에게 열정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와 영감을 자극하여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며 강한 기를 발산하여 건강운을 좋게 하고 용기를 주어 도전을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성장하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극락조를 키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불의 기운이 불안과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잠자리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극락조를 잘못된 위치에 두면 집안의 음과 양의 기운의 조화가 깨어질 수 있어 좋은 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극락조의 생생한 색상과 이국적인 외관은
남쪽에 위치한 불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거실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한 구석이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기가 바른 베란다나 발코니 중 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배치하면 재물운을 포함한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식물로는 파키라가 있습니다. 파키라는 행운을 초대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재물운을 유난히 잘 불러온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수나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바키라, 돈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파키라와 관련된 전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사람이 살던 시절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에서 아름다운 식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식물을 정성스레 가꾸면서 그의 재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식물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으로 믿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 식물을 행운과 불을 가져다 주는 나무로 여겨왔습니다. 이처럼 파키라는 재물과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집안 곳곳에 파키라를 배치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촉진하고 가족 모두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불러오고 싶거나 집안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할 때 파키라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심코 두면 부잣집조차도 망하게 만드는 식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집안에 아무 식물이나 두는 것은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 8가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식물들은 불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 중요한 식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잣집에서도 피해야 할 식물 첫 번째는 협죽도입니다. 또는 유도화로 불리는 식물입니다. 제주도와 울산, 부산 같은 한국 남부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꽃나무는 대나무 같은 줄기와 복숭아 꽃을 닮은 화사한 꽃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과거에는 가게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이었으며 현재도 많은 집에서 이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이 식물은 매우 강한 음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협죽도는 그 아름다운 외관과 달리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무려 6,000배나 높을 수 있으며 주로 식물의 줄기, 종자, 뿌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물을 집에서 키울 때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심지어는 식물 근처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접촉 시에는 피부병, 혈변을 동반한 설사 등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 심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협죽도를 집안에 키우고 계신다면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즉시 처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집안의 불운을 제거하고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두 번째, 죽은 식물입니다. 죽은 식물, 특히 집안에 방치된 죽은 화분은 풍수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런 화분을 귀목 또는 음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들은 듣기만 해도 음산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귀목이나 음목은 집안에서 죽은 나무 또는 식물을 의미하며 이것들은 죽은 상태로 남겨짐으로써 부정적인 기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죽은 식물은 그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죽은 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그 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안 좋은 기운을 끊임없이 불러들여 결국 가정에 불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식물은 생명력과 활력의 상실을 상징하며 이는 가정의 번영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이를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고 생기 있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식물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고 집안의 기분과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식물을 제거하고 생기 있는 식물로 교체함으로써 집안의 기운을 재생하고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집안의 기운과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세 번째 식물은 덩굴식물입니다. 특히 담쟁이 덩굴은 풍부한 자연경관을 제공하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식물은 단순히 위로만 자라지 않고 옆이나 아래로도 퍼지는 성향이 있어 음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의 기운이 음의 방향으로 치우쳐 음과 양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덩굴 식물을 집안 천장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오게 기르는 것은 특별히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가족 간의 불화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기나 큰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음의 기운이 과도하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의 담벼락을 덩굴식물로 덮는 것은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집안의 음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고 대신 안 좋은 기운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어 전반적인 집안 분위기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덩굴식물의 관리와 위치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가정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네 번째, 큰 식물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키가 큰 식물은 금전운을 방해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는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이 원활하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대신 그 식물의 뿌리처럼 깊고 넓게 퍼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큰 식물은 집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앞에 크게 자라는 나무는 그 그늘이나 가지가 담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집안 곳곳에 그늘을 만들고 이는 집터가 산자가 사는 양택이 아닌 음택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은 땅인 음택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으며 땅에는 삶을 유지하는 물의 기운이 흘러야 합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내 땅의 수분까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이 혼탁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크거나 강한 기운을 가진 식물은 집안의 음과 양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적절히 관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고 가정의 건강과 번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식물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가정 내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다섯 번째,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그 이름에서 오는 긍정적인 느낌 때문일 수 있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식물이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행운목은 불행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종종 개업이나 이사와 같은 중요한 새 출발의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운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윗부분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자라는 형태에 있습니다. 풍수에서 이러한 형태는 단절된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절된 기운은 들어오는 재물운을 중간에서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며 사업운 역시 중간에서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좋은 기운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빠르게 종결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물은 그것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단이 절단된 형태의 행운목과 비슷한 식물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가정이나 사업장의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잠재적인 번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흐름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여섯 번째, 선인장입니다. 풍수에서 좋은 식물은 대체로 잎이 동글동글하고 넓은 형태를 가진 것들로 여겨집니다. 이런 형태의 식물들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고 집안에 활력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 선인장과 같이 뾰족한 가시가 많은 식물은 풍수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며 부잣집에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특히 크게 자란 선인장은 그 크기와 함께 음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집안에 불화와 우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이 집안에 있을 경우 가족 간의 다툼이나 소소한 사고가 빈번해질 수 있으며 자녀나 손주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풍부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큰 선인장을 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선인장과 같이 가시가 많고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식물보다는 부드럽고 넓은 잎을 가진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가정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7번째, 숯입니다. 숯은 자연스럽게 죽은 나무에서 만들어지며 풍수에서는 이를 죽은 기운을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죽은 기운은 집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숯이 갖는 음택의 특성 때문에 살아있는 양태인 집안에 숯을 그대로 두면 안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내에 우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숯은 전자파 차단이나 공기 정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숯 자체를 집안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숯을 가공하여 만든 2차 제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숯이 방출할 수 있는 음의 기운을 중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한지로 숯을 감싸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죽은 나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모양을 다듬거나 페인트나 라커를 칠해 재사용하면 죽은 나무가 방출할 수 있는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죽은 나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죽은 나무나 숯을 버리기 싫다면 제시한 방법들로 집안에 보관하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집안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8번째, 은행나무 등나무입니다. 은행나무와 등나무는 음기가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집이나 마당에 있을 경우 음과 양의 조화로운 기운의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불운을 초래하며 결국 가정의 번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음기가 강한 식물이 양기를 흡수하고 나쁜 기운을 배출한다고 여겨집니다. 은행나무와 등나무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약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이 한국의 길을 끊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왕궁을 가로막고 그 앞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면서 주변을 은행나무로 둘러심으로써 한민족의 기운을 차단하려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의 동사무소 중앙에 은행나무를 심어 그 지역의 기운을 막거나 끊어버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풍수지리학의 교훈을 바탕으로 은행나무나 등나무와 같은 음기가 강한 식물은 집안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특히 음의 기운을 높여 집안의 불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안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는 다른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안의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기운을 증진시키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불운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